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든 하루였지만 그래도 힘차게 인사드려 봅니다. 목요일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저는 역시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참 요즘 시장이 빠지는 모습을 보면 이제 그냥 우울하고 힘들다 이게 아니라 공포감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좀 무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자, 우리 시장만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아시아 시장도 그렇고 간밤 미국 증시도 그렇고 힘을 내주지 못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가 내 계좌를 포기할 게 아니라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내가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하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죠. 자, 오늘 그 눈을 길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 하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자, 시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사무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해요. 네, 시청자분들께 힘을 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은 일방향성 하락만 하진 않거든요.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 있어요.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하는 높이 그리고 하락하는 깊이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길이 그리고 하락의 깊이도 비슷해요. 그러면 또다시 상승의 불을 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락장에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좀 힘들 내시고 또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또 수익의 기회도 찾는 그런 현명한 매매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그냥 내리 빠지기만 하는 시장은 없다라는 그나마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말씀 들려주셨는데요. 자, 그나마 반등이 오를 때 내 계좌도 살찌울 수 있는 방법 우리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하면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당장 어제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 공개를 해주신 종목만 봐도 오늘 시장에서 잘 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서현탄 메탈 이야기 좀 더 나눠보고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서현탄 메탈부터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서현탄 메탈을 이제 추천드렸던 배경이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재건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종목들 여러 종목들을 제가 언급을 드렸거든요. 현대 에버다임, 현대 건설기계, 그다음 데모, 수산중공업 여러 종목을 말씀드렸고 서현탄 메탈을 추천드린 배경은 뭐냐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너무 오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것, 바닥권이 있다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안내를 드렸던 거거든요. 자, 서현탄 메탈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 바닥을 3번 다졌습니다. 이걸 3중 바닥이라고 하잖아요. 3중 바닥. 3번 바닥을 다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그런 흔적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다른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 재건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주가라는 것이 상중하가 있거든요. 고가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중가, 그러니까 고가를 노리는 중가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저가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중하 움직이는 그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정이나 하락장이 이르게 되면 중가권,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먼저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3% 선, 또 이렇게 빠졌는데 실제로 내 종목은 10% 이상 빠진 종목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뭐냐면 그만큼 최근에 주가 상승을 탄력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저평가 매력 있는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 종목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현탄 메탈은 오늘 장중에 5.7% 상승을 했죠.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가 무너지면서 윗골이 달고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1차 저항권에 도달하고 눌림목 이후에 다음 2차 저항권을 가게 될 거다 말씀드리고요. 어제는 제가 121선 부근까지 먼저 올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가가 눌린 다음에 다시 241선까지 향하는 이런 N자형 패턴을 전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저항대 부딪히고 밀렸습니다만 이제 2차 저항대를 향해서 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서현 탑메탈 오늘 보합 마감하기는 했지만 내용은 충분히 좋았습니다. 오사무엘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략을 하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자, 지금 2차 저항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의견까지 함께 리뷰로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빠지고 있는데 오사무엘 파트너님이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종목을 고르실 때 실적이 좋고 또 앞으로 계속 가능성이 있고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와 주시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도 자, 불안감은 좀 덜할 수 있는 종목을 최대한으로 선별해서 가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런 시장에선 그런 종목이 그 어느 때보다 보물처럼 느껴집니다.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힘든 시장에서도 그나마 불안감 덜하게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종목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불안해하시지만 마시고 그 대안을 현명하게 빠르게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8위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8위 종목 휴마시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휴마시스 오늘 흐름 보면요. 6.3% 상승 나와줬고 13,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휴마시스 오늘 한 장 중반에 이르기 전에 고점 찍고 상승폭 차츰 반납하면서 산 올랐다가 내려가는 모양으로 오늘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휴마시스 체외 진단 의료기기 생산 기업인데 지금 여러 가지 연구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GS 글로벌과 공급 계약 체결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휴마시스 오늘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휴마시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휴마시스만 볼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진단키트 종목들 급등이 나왔어요. 휴마시스뿐만 아니에요. 다른 종목 먼저 볼게요. 엑세스바이오 한번 볼까요? 엑세스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상승 각도가 이제 가파르게 나왔어요.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은 7.3% 상승을 했습니다만 휴마시스보다 그 전에 상승의 불을 먼저 켰었죠. 엑세스바이오가 실적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영업이익 작년에 2,600억 나왔습니다. 휴마시스를 볼게요. 휴마시스 작년에 영업이익이 1,900억 나왔어요. 시가총액이 4,600억입니다. 근데 자, 영업이익이 2,000억 가까이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가야 됩니까? 단순하게 10배만 곱해도 2조는 가야 되겠죠. 근데 휴마시스가 이 재무와 상관없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진단키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문부호가 붙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휴마시스가 좋은 계약을 했어요. GS 글로벌과 191억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 내용이 부각되면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당분간 이제 상승이 이어질까, 다시 또 하락을 하게 될까, 이제 그것이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휴마시스는 1차 저항 라인에 제대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락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부딪힌 저항 라인은 바로 기준선이라는 자리였어요. 기준선은 26개의 봉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이죠. 21선이라는 저항보다는 조금 더 강한 성격이 있습니다. 21선은 20일 거래의 평균이죠. 그런데 기준선은 26거래일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저항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저항을 보시게 되면 61선과 121선이 함께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매물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매물대 저항과 61선, 121선 저항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럼 벌어들인 그 돈으로 또 키트를 만들까요? 또 다른 것을 또 연구하게 될까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진단키트 네. 관련 종목 중에서 다른 분야, 헬스케어, R&D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휴마시스가 바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진단키트에 머무는 게 아니라 헬스케어, R&D에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 외에 다른 것으로도 부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단키트 하나로만 기억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진단키트가 수요가 줄어드는데 이제 휴마시스가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헬스케어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부딪힌 저항이 아주 강한 저항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일 눌림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다음 가는 길은 61선과 121선 저항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파리 종목 휴마시스가 차지를 했는데요. 자, 오늘 진단키트 종목들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진단키트 하나만 바라보고 가느냐? 그런 종목들보다는 R&D나 헬스케어 사업 같이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손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함께 엑세스바이오도 봐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파리 종목 휴마시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7위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7위 풍국주정이 차지를 했습니다. 풍국주정, 자, 소주 원료 주정 생산 기업이고, 자, 오늘 흐름 보면 7.12% 상승 나와줬고요. 17,3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지금 탄산이 부족해서 국내 기간 산업 육성이 셧다운이 될 거라는 그런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탄산가스가 이렇게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냥 탄산음료 마실 줄만 알았지 뭐 철강이나 반도체나 조선이나 다양한 사업군에 쓰이고 있더라고요. 네, 이 풍국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네. 탄산 부족에 대한 내역이 나오면서 주가 급등을 했죠. 네. 근데 이따가 이제 다른 종목도 함께 볼 텐데 풍국주정 그리고 태경케미칼 이 두 개의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 부족 수혜와 관련돼서 두 개의 종목을 꼭 기억하세요. 풍국주정과 태경케미칼. 자, 이제 먼저 풍국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국주정은 탄산 부족 수혜에 기대감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주류에 대한 수요 증가죠. 주류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또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주가는 이제 급등을 했어요. 18% 급등한 다음에 7%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여기서 상승이 끝났느냐? 차트만 봐도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의 상승은 상승 장악형을 완전히 만들려다가 이제 윗꼬리 그리고 몸통의 길이가 비슷한 그런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이 흐름이 어디서 나타났냐는 겁니다. 어디서? 고점을 기록하고 있을 때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탈출 신호가 되겠지만 풍국주정이 스타트했던 지점이 어디냐면 121선이었습니다. 121선. 121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21선을 하회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윗꼬리가 굉장히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봉을 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국주정의 이제 주봉을 보시면 이제 반가운 뭐가 있냐면 아랫꼬리입니다. 반가운 아랫꼬리. 주봉의 아랫꼬리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팁으로 드릴게요. 주봉 아랫꼬리는 의미가 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길면 길수록 좋다. 주봉 아랫꼬리가 길면 길수록 좋다. 그 의미는 뭐냐면 아래에서부터 계속 매물을 흡수하면서 올라온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풍국주정은 엔데믹 어떻게 보면 수혜죠. 엔데믹에 따른 수혜입니다. 풍국주정뿐만 아니라 엔데믹 수혜를 볼 수 있는 주류 종목들이 있죠.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혜양조라는 종목이 있고요. 보혜양조가 바닥권에 있죠. 보혜양조도 엔데믹 수요 증가 기대감이 있는 종목. 그다음에 제주 맥주를 보겠습니다. 제주 맥주도 바닥권에 있죠.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기억하시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양조, 제주 맥주, 그다음에 하이트 진로 이런 종목들로 같이 볼까요? 이 종목도 주류 종목으로서 바닥권에 있습니다. 근데 풍국주정은 바닥권에 있었는데 똑같이 보양조나 제주 맥주나 하이트 진로처럼 다 바닥권에 있다가 탄산 부족 수혜 때문에 솟구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바로 그런 주류 업계에서의 좀 동떨어진 흐름, 다른 재료가 터졌다는 것이죠. 탄산 부족 수혜. 그다음 다른 이제 에탄올 관련 종목도 같이 볼게요. MH 에탄올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MH 에탄올도 주류와 관련돼 있죠. 이 종목도 지금 바닥권이 있습니다. 오늘 주가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MH 에탄올도 기억하시고 창해 에탄올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에탄올 이름 들어가는 종목. 창해 에탄올은 오늘 순간 급등이 나왔어요. 6.9%까지 상승하고 윗꼬리를 좀 길게 달렸죠. 그러나 여전히 바닥권에 있다. 그러니까 풍국주정과 같이 볼 수 있는 거를 세 가지 패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따 말씀드릴 탄산 부족 수혜 기다음 태경케미칼, 그다음에 주류 쪽으로 봤을 때는 보혜양조, 그다음에 하이트 진로, 제주 맥주 이런 거. 그다음에 에탄올 쪽으로. 에탄올은 주류 외에도 이제 소독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MH 에탄올, 창해 에탄올 한 종목만 더 보자면 한국 알콜 이 종목까지. 한국 알콜도 흐름이 좋죠. 이렇게 풍국주정과 연관되어서 세 부류를 함께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는데요.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고 계시는 한국 알콜이라는 이 종목, 그리고 풍국주정 이 종목들 참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7위는 풍국주정이 차지를 했는데요. 자, 탄산 부족 수혜주로 오늘 7위를 차지한 풍국주정 그리고 태경케미칼까지 함께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관련해서 다른 업종들도 눈여겨봐야 할 종목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습니다. 자, 풍국주정은 차트도 함께 봐주셨는데 주봉 아래 꼬리는 의미가 있다. 길면 길수록 좋다. 이런 팁.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런 비싼 팁은 돈 버는 팁이니까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7위 종목 풍국주정까지 만나봤습니다. 6위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6위 HLB가 차지를 했습니다. 어제 개인의 선택에서도 다뤘던 종목이죠. HLB 9.03% 상승 나와줬고 33,8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10시쯤에 고점 찍고 점차 반납하긴 했는데 그래도 10% 가까운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어제 531 파트너님은 방송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오늘은 대규모 무상증자 단행 소식으로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HLB 제약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HLB 제약에 대해서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61선은 강한 저항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1선은 강한 저항이 아닐 것이다. 그 위에 있는 121선 저항이 좀 강할 것이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61선 저항은 가볍게 넘어가면서 121선 저항에 정확하게 부딪히고 밀렸죠. 121선 저항이 11,800원이었거든요. 종가가 이제 1,400원이니까 고가 26%까지 올랐던 거예요. 제 방송 들으시고 대응하셨던 분은 아주 좋은 수익을 거두셨거나 좋은 가격에 탈출하셨을 겁니다. 121선 저항이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HLB 흐름은 좀 다릅니다. HLB는 HLB 패밀리의 대장이죠. HLB는 실제로 리보세라닙이라는 거, 간암 치료제 이제 임상 3상 막바지입니다. 다른 종목도 HLB 제약, HLB 생명과학, 또 HLB 글로벌, HLB 테라퓨틱스 다 패밀리죠. 패밀리 종목 중에서 대장이 바로 HLB라는 거죠. 자, HLB는 HLB 제약보다 좀 흐름이 다르죠. HLB 제약은 61선 밑에서 출발해서 61선 저항을 뚫고 121선 저항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HLB는 어떻습니까? 이미 어제 61선은 장악한 흐름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어제 HLB를 언급드렸다면 이렇게 언급드렸겠죠. 그럼 위에 보이는 121선 저항은 강한 저항이 아닐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겠죠. 뭐 결과적으로 넘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차트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121선 저항이 가볍게 넘어섰다 그러면 그 위에 보이는 이제 241선 저항까지도 가는 이런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HLB 제약이 이미 앞선 걸음을 보여줬고 HLB는 좀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120선 저항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241선까지 향해 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임상 3상 막바지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쉽게 공매도로도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공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죠. HLB는 공매도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시달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매도 물량도 이제 청산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41선 저항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고, 자, 보시면, 주봉에서 보시면 60주선과 240주선이 같이 있죠. 보이시죠? 이 자리. 이 자리도 좀 강한 저항이 될 거예요. 두 개의 저항이 같이 있잖아요. 그 자리가 이제 37,000원대가 되네요. 37,000 후반, 37,800원대인데, 일봉에서 봤을 때의 241선 가격은 얼마입니까? 38,000원 부근이죠. 그러니까 37,000 후반대부터 38,000원. 여기는 세 개의 저항이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일봉에서 241선 저항, 그다음에 주봉에 60주선과 240주선. 이 세 개의 저항이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강한 저항이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도 HLB 패밀리, HLB 제약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HLB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241선에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이고 37,800원에서 38,000원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대로 보이니까요. 자, 이 부분 꼭 기억하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공매도 물량까지도 청산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 함께 전해주셨으니까 HLB 관심 갖고 계신 분들 531 파트너님의 노란톡방에서라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면서 자, 5위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5위는 아진산업이 차지를 했습니다. 아진산업 오늘 흐름 보면요.
11.51% 상승이 나와줬고 3,53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 11시쯤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줬는데 아마도 뉴스가 하나 나와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하지만 반 정도 반납을 했다가 다시 막판에 조금씩 올라주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뉴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이 아진산업 대표를 언급했다고요. 자, 이 소식이 상승에 일단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소식이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께 뉴스를 분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팁을 좀 드릴게요. 네. 뉴스, 곧 재료의 속성이 노출될 때 주가가 급등을 하잖아요. 그 뉴스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실적이죠. 실적인데 앞서 봤던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도 대부분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입니다. 휴마시스 실적이 좋았죠. 그리고 아진산업도 실적은 좋지만 오늘의 급등은 실적 배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뉴스로 나왔던 속성을 보자고요.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다음에 어떤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주가 급등하죠. 그다음에 매각 소식이 있다. M&A 관련된 소식이 있다. 이런 급등의 소식들은 좀 주가가 좀 더 상승 탄력이 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가의 어떤 실적이나 재료와 상관없이 이런 오늘 나온 뉴스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아진산업이 과거 이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생필품을 기부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언급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들여다볼 때 좀 무거운 재료인 것인지 아니면 가벼운 이벤트인지 이거를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눌림목에서 순간 급등이 나온 거예요.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의 그러면 어디 저항대에 걸렸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왼편에 보이면 평평한 자리가 있죠. 이 평평한 자리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 매물대 저항 자리라는 것. 그 저항을 넘어서고 윗골이 달면서 밀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머무르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제가 표시한 평평한 자리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 아래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물린 것도 보이시죠? 근데 주봉을 볼까요? 아진산업의 주봉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봉 구름층 상단 거의 터치하고 밀렸다는 것입니다. 주봉 구름층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주봉 구름층에 대해서도 어떤 종목으로 말씀드렸나요?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 어땠습니까? 주봉 구름층 상단 거기가 저항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이고 플라스틱 종목 하나 더 코오롱 플라스틱 어떻습니까? 주봉 구름층 상단에 저항이 부딪히고 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진산업의 경우도 이제 주봉 구름층 상단을 터치했으므로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같이 급등이 나왔을 때 잘 정리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자, 다음부터는 이제 눌림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유하고 계신 분은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 매수를 저울질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십시오. 눌림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봉 구름층은 강하다. 여러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름층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나왔습니다. 어제 에코플라스틱에 이어서 오늘은 아진산업 구름층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어제는 검토라는 단어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시각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또 중요한 꿀팁 나왔습니다. 자, 실적과 매각, M&A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종목들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되는데, 자, 다른 뉴스들을 볼 때 가벼운 이벤트성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자,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따라서 자, 우리 시청자님들은 아진산업 오늘 급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자, 앞으로도 아진산업은 이런 관련해서 실적이나 매각이나 M&A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자, 오늘은 좀 매도 대응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진산업 이야기 나눠봤고요. 4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위 수젠텍이 차지했습니다. 수젠텍 오늘 흐름 12.22% 상승 나와줬고요. 12,4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 상승 종목들 아무래도 지수 흐름에 따라서 대체로 오전장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수젠텍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어느 정도 힘 유지하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수젠텍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늘 많이 등장한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수젠텍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수젠텍이 오늘 급등한 것은 실적
실적과 관련된 겁니다. 네.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죠. 근데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내용. 네. 진단키트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팔렸고 또 1분기에도 많이 팔렸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1분기와 또 2분기를 비교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실적이 좋았고 1분기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2분기 실적은 어떻겠습니까? 수요가 줄었겠죠.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2월부터 시작해서 4월 말까지 계속 빠졌죠. 빠졌던 것은 1분기 실적은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왔으나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답이 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미리 선반영된 거죠. 선반영된 거고 오늘 실적이 발표돼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것도 뉴스로 급등을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휴마시스와 휴센텍의 기술적인 차이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휴마시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휴마시스가 기준선의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는데요. 수젠텍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식수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대응을 할 때 주식 수를 잘 보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냥 네. 가격만 보고 대응할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주식 수가 얼마가 될까? 그리고 거래량이 터질 때에 얼마나 회전이 될까? 그런 부분도 봐야 돼요. 수젠텍이 상대적으로 가볍죠. 휴마시스의 주식 수에 비해서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을 뚫고 더 강한 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좀 가려운 부분을 해결을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있는 60일과 120일선 저항을 한 번쯤 터치해 주길 바랬죠. 거기를 터치해 주고 밀렸으면은 더 좋았죠. 한번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런 60일선, 120일선 이런 저항들을 테스트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거기서 매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건드려 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차익으로 실현하면서 물량을 던지는 이걸 우리는 테스트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테스트를 많이 못했다는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테스트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나타났으면 눌림목이 형성됐을 때에 매수로 접근하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테스트가 좀 약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약했다. 거래량이 약했다. 거래량은 곧 돈이죠. 또 거래량이 실체다. 늘 말씀드리죠. 거래량은 돈이고 거래량은 실체다. 근데 오늘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저항이 이제 60일과 120일선 저항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2월 달 거래가 많이 터졌을 때 이때 매수하신 분들입니다. 너무 고가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탈출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평단을 좀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죠. 평단을 낮추시려면 가급적 12,000원 이하에서 계속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제가 안내드리는 이 60일선과 120일선 사이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겠죠. 그 자리가 어느 가격입니까?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부분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진단키트 종목들 수젠텍이나 휴마시스나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대응이 어렵다 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상세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어떻게 참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샵 0082번 문자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사무엘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저희 휴대폰으로 사진 찍잖아요. 그때처럼 휴대폰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오사무엘 파트너님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님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위해서 정말 꿀팁들 많이 방출해주고 계신데 노란톡방에서는 더욱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시겠죠. 자,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젠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대망의 3위입니다. 3위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앞서서 힌트가 나왔었죠. 태경케미칼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태경케미칼 오늘 흐름 아주 좋았습니다. 20.2% 상승 나와줬고요. 18,15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오늘 두 차례 크게 급등이 나왔고 지수 흐름처럼 오전장에만 강하고 이렇지도 않았습니다. 막판 힘이 굉장히 강해서 오늘 종가가 고가였는데요. 자, 앞서서 탄산수의 관련주로 태경케미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태경케미칼 탄산수의 관련주 로 두 가지 나왔던 종목 중에서 자, 사실 이런 게 의미가 있나 싶지만 어떤 종목에 좀 무게를 더 주는 게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태경케미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산 부족 수혜로 부각이 됐어요. 네. 풍국 주정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태경케미칼인데
태경 케미컬이 급등을 할 때 이 종목을 놓쳤다 그러면 태경 패밀리를 빨리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태경 패밀리가 오늘 같이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 때 과연 상승 가도를 더 달릴 것인가라고 봤을 때 패밀리를 같이 보는 거예요. 아까 HLB도 말씀드렸죠. HLB가 하나만 오른 게 아니라 HLB 패밀리가 같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근데 태경 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태경 산업이라는 종목은 바닥권에서 빠지질 않았어요. 오늘 같은 지수 하락 상황에서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경 BK가 있어요. 태경 BK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빠지지 않았죠. 오늘 6%까지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직접적인 수혜가 탄산 부족 수혜의 직접적인 것이 바로 태경 케미컬이다 보니까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태경 케미컬 하나의 팁을 더 드릴게요. 태경 케미컬은 탄산 부족 수혜뿐만 아니라 드라이 아이스 수혜입니다. 드라이 아이스. 이제 여름이죠. 이제 곧 여름입니다. 드라이 아이스 수요도 폭발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경 케미컬은 단순하게 탄산 부족 수요뿐만 아니라 드라이 아이스 수요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승 장악형 패턴이 나왔어요. 오늘 깨끗한 양봉입니다. 윗골이 전혀 없는 깨끗한 양봉. 이런 패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주봉의 고점, 월봉의 고점 보세요. 월봉에서 고점이 2개 나왔어요. 2020년도에 하나, 2021년도에 또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벌써 지금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힌트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태경케미컬은 상승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답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태경케미컬 왠지 앞으로 또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 자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 됐네요. 자, 탄산 부족 수혜주의뿐 아니라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료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태경케미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오사무엘 파트너님이 힌트 주셨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태경케미컬 그리고 풍국주정도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주저하지 말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위 종목 만나봤고요. 2위로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 2위 모나리자가 차지했습니다. 자, 모나리자 그림 이야기가 아니죠. 자, 모나리자 화장지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 오늘 20.77% 상승 나와줬고 4,53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역시 뭐 그렇게 지수의 흐름에 상관없이 오늘 내내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앞서서 오사무엘 파트너님이 뉴스 볼 때 이것 세 가지 봐라라고 하셨던 이야기 중에 오늘 매각 뉴스가 떴습니다. 자, 모나리자 오늘 흐름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조금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네. 후반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자, 모나리자 다 아시는 이제 화장지 관련 종목이에요. 화장지 관련 종목인데요. 재지 관련된 종목들 올해 흐름이 좋은 부분도 꽤 있었어요. 근데 모나리자는 그 흐름을 타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매각설이 나왔다는 거예요. 매각설에 대해서 우리가 명과 암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명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매각설이 나오면서 매각까지 되어지는 것이 밝은 측면이에요. 근데 암은 뭡니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매각설을 띄우고 실제로 매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또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매각, M&A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물론 주가가 급등하겠지만 항상 긴장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긴장하면서. 자, 모나리자가 오늘 매각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29.9% 상한가죠. 그런데 주가가 윗골이 달리고 밀렸다는 것이에요. 일봉만 보지 마시고 이제 주봉도 함께 보셔야 돼요. 주봉에서는 힌트가 나왔죠. 주봉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제는 방송을 자주 보셨던 분들은 그냥 입에서 말이 나올 거예요. 또 구름청 상단이구나. 구름청 상단에 부딪혔구나. 그 모나리자가 일봉상에서 시초가가 오늘 어떻게 시작됐냐면 22% 시작을 했거든요. 22% 시작을 할 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주봉의 차트를 봤어야 되는 거죠. 주봉 차트를 보고 구름청 상단에 걸릴 수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매각설이 나온다고 해서 그 상승이 이틀, 3일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풍제지 어제 말씀드렸죠. 영풍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윗꼬리가 달렸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봉과 월봉을 다 보고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월봉에서 봤을 때의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 상단에 부딪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제에 의해서 오늘 또 크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확답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풍제지도 매각설이 있지만 주가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지 못하는 막혀있는 흐름이라는 것이고 모나리자 역시도 좀 저항을 체크하는 패턴이 다르죠. 저항을 체크하는 패턴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평선도 말씀드렸고 또 일목균형표도 말씀드렸고 그다음 추세 연결선 그리고 피보나치 그다음에 지금 이 보는 것은 또 이게 주봉에서의 구름층, 월봉에서의 구름층 상단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대응해야 되는데 모나리자는 주봉 구름층 상단에 부딪혔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눌림목이라는 것이 일봉의 구름층 상단은요 좀 약해요. 그래서 눌림목 발생하는 그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봉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면요 눌림목이 제법 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월봉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게 되면 눌림목이 아주 상당히 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 구름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눌림목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눌림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앞서서 매각과 M&A 관련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좋은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매각설이 나온다고 해서 급등이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때문에 분명히 긴장은 하면서 대응을 제깍제깍 빠르게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 자, 어제 영풍재지도 저항선 체크하는 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꿀팁 나왔습니다. 자, 구름층 도달하는 거 어떻게 보는지 또 함께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자, 모나리자 같은 급등주 어떻게 대응하는지 오늘 방송에서 충분한 팁 얻어 가셨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2위 종목 모나리자 만나봤고요. 자, 대망의 1위는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1위는 KG ETS가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안착했고요. 2만 원을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쌍용차 인수전 관련해서 이 KG 그룹주 오늘 대체로 다 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중에서도 ETS가 대장으로 움직였어요. 네, KG ETS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네. KG 그룹 할 때 가장 탄력이 좋았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KG 바로 스틸이라는 종목이었죠. 네. KG 스틸이 흐름이 제일 좋았어요. KG 스틸이 상한가 간 날이 4월 20일이었어요. 4월 20날. 근데 KG ETS는 어땠어요? 4월 20일 볼게요. 자, 4월 20일이 보면은 이날이네요. 4월 20날 12% 올랐어요. KG 스틸이 상한가 간 날 KG ETS는 12% 올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주가가 빼버렸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참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KG 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좋았어요. KG 스틸도 좋았고 또 KG ETS도 좋았고 KG 모빌리언스도 좋았고 그렇죠. KG 그룹이 다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KG 스틸이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데 이제 막바지 왔지 않습니까? 막바지 왔는데 KG ETS가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대응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가를 대응을 할 때 KG ETS 최근에 이제 4월 달에 사셨던 분들, 물렸던 분들이 해방이 된 거 아닙니까? 눌렸을 때에 손절을 하신 분들은 아뿔싸, 괜히 팔았구나 하신 분들 계실 텐데 기다렸던 분들은 이 상한가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동안 마음고생을 다 씻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적을 배신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의 흐름은. 실적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방송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추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KG ETS는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3,200억이 나왔습니다. 3,200억이 나왔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7,200억이에요. 영업이익 대비로 2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시총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폐기물 처리에 관련해서도 엔데믹 수요의 기대가 뭐냐면 이제 코비드19로 인해서 폐기물이 많이 나왔어요. 의료용 폐기물도 많이 나왔고 그러면 폐기물 처리하는 기업이 몇 개 안 된단 말입니다. 상장한 기업도 몇 개 안 되고 진입장벽이 있어서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없죠. 새롭게 승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거의 독점 수준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작년에 영업이 3,200억이었는데 올해는 뻔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죠. 폐기물 처리가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고 또 폐기물 처리 단가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것이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앞서서 KG 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KG 스틸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원자재 가격도 올랐고 철강 가격도 올랐고 했기 때문에 이미 살았던 철강 가격이 오른 것을 갖다가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KG 스틸이 좋을 텐데 그보다 영업이익 측면에서 더욱 좋은 게 바로 KG ETS,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술적인 흐름을 봐야 될 텐데 일봉에서 보이지 않는 거 주봉에서 월봉에서만 보도록 할게요. 주봉에서 봤을 때 주가가 눌림목이 발생한 그 다음부터 보는 거예요. 저점에서부터 꼬리를 달았던 윗자리 두 개를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윗자리 두 개를 한번 연결을 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이시죠? 여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를 드리고 어제 1등 종목이 뭐였죠? 어제 오늘의 선택 1등 종목이 태웅로직스라는 종목이었죠. 네. 자, 태웅로직스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어요. 월봉 추세를 연결해보자. 월봉 추세를 연결해보고 어제는 여기까지 닿지 않았죠. 오늘은 닿았죠. 근데 어제는 닿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오늘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어제 상승에 이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상승이 나왔죠. 네. 그리고 어느 가격대 어제는요. 이게 차트가 여기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짐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3,000 후반대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12,950원이니까 13,000 후반대에 매도 대응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죠. 월봉의 추세 연결선 상단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KG ETS는 어떻습니까? KG ETS는 저점 눌림목 이후에 주봉에서 봤을 때의 고점 연결 추세에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태웅로직스처럼 KG ETS 역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사실 쌍용차 인수전 관련해서 그간 대장은 KG 스틸이 더 크게 움직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KG ETS가 상한가 가줬고 지금 쌍용차 인수전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련해서 실적 호재 역시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함께 보셔야 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KG 그룹주들은 분위기 좋은데 다른 쪽도 있잖아요. 지금 광림 갖고 계신 분들, 쌍방울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대응법 안내 드릴게요. 네. 쌍방울 패밀리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쌍방울부터 먼저 볼게요. 질문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쌍방울이 좀 밀려나고 있죠.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자금력입니다. 자금력에서 뒷받침이 안 되니까 맨 먼저 움직였던 회사가 이제 에디슨이었어요. 에디슨 EV. 에디슨 EV도 역시 자금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못했던 거고 네. 쌍방울 패밀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금난에 시달렸던 것이죠. 그런데 자금 부분에서 뒷받침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쌍방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였을 때에 그 바닥을 보자고요. 바닥을. 주가가 움직였던 게 이제 600원대, 700원, 600원대였어요. 600원대에서 움직였다가 1,500원대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면 쌍용차 인수와 관계없이 주가의 움직임, 그냥 평상적인 움직임이 바로 600원대였구나라는 겁니다. 지금 가격은 얼마입니까? 710원입니다. 불과 100원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락을 해도 하락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하방 경직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구름층 상단이 매물대 저항이면서 또 구름층 하단은 또 구름층은 매물대 지지가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기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쌍방울은 다른 이슈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쌍방울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대응을 하자. 쌍용차 인수와 관련돼서는 이제 잊어버리고 쌍방울의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광림을 보겠습니다. 광림은 이제 특장차 관련 종목이죠. 특장차 관련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은 이렇게 보셔야 되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중장비 건설기계가 부각이 되죠. 광림은 이제 특장차예요. 특장차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건설 장비를 싣고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광림도 그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전쟁 복구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우크라이나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가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물류까지는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광림이 부각될 수도 있고 또 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운송과 관련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락은 제한적이고 바로 제가 표시한 자리까지 자리 부근에서 하락은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상승이 불을 때는 또 제가 표시한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노락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KG그룹주가 파티를 한 분위기와 다르게 광림과 쌍방울은 20%, 17% 이렇게 빠지면서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사무엘 파트너님, 앞으로 이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까지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 방송과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사무엘 파트너의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8가지 종목들 정말 알차게 짚어주시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 공개해 주실 관심주는 따로 있죠. 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리드코프입니다. 리드코프는 대부업이죠. 네. 대부업인데요. 착한 대부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리드코프의 작년도의 영업이익이 614억이에요. 시가총액이 2,300억입니다. 리드코프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수혜가 될 수도 있고, 더 크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KG그룹 협력사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G그룹 자금을 댈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4월 초에 1,400원까지 주가가 올랐어요. 4월 7일자에 19% 오르고 주가 크게 밀렸죠. 그날 발생한 거래량, 많은 거래량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차익 실현이죠. 물량을 던진 겁니다. 2, 3개월 준비했던 부분에서 급등 나오면서 물량을 던졌어요. 물량을 던졌는데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한 달 동안 가로막혀 있죠. 한 달 동안 가로막혀 있는 가로막게 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기준선 자리입니다. 기준선 자리. 제가 표시한 자리에 몇 번 부딪혔습니까? 4번 부딪혔어요. 4번. 4번씩이나. 자, 저항이라는 자리는 말이죠.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얇아지는 겁니다. 저항은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얇아진다. 4번이나 부딪혔어요. 오늘 또 기준선에서 부딪혔단 말이죠. 기준선에서 부딪히고 윗골이 밀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봉을 보게 되면요. 주봉을 보게 되면 위아래 다 보여줬어요. 위아래. 위를 먼저 갔고 그다음에 아래를 갔어요. 그다음 가는 거 뭐죠? 그다음 위입니다. 뭐 위아래 노래도 있습니다. 주식은 위아래를 보는 게임이에요. 네. 위를 가면 아래를 가고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봉을 보시게 되면 위를 먼저 갔죠. 위, 그다음에 아래, 구름청 아래. 그다음은 뭘까요? 구름청을 벗어나는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위를 갔어요. 그다음에 아래를 갔어요. 그다음 제가 그리는 알파벳 뭘까요? N. 네. 이런 패턴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턴이 나오지 않고 누르목이 나올 수 있어요.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추천한 종목이 바로 간다라고는 보장은 없죠. 그런데 제가 실적을 기반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탄력도 강하다. 회복 탄력도 강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리드코프는 좋은 매수 자리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는 한 8,200원 정도로 보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이 넘는 자리인데, 그러나 자릿수 저항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9,900원 정도의 1차 목표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로 리드코프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착한 대부업이라는 별칭도 있죠. 자, 지난해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 금리 인상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KG그룹 협력사로 수혜 기대감도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자, 지금 흐름 좋습니다. 저항은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얇아지는데 4번이나 부딪혔다는 점 힌트 주셨으니까 자, 리드코프 관심 가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사무엘 파트너님이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시다고요? 네, 무료 공개 방송 9시 반에 있습니다. 네. 9시 반에 시장의 흐름, 그리고 주도주를 잡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리드코프도 같이 함께 대응해 주시나요? 예, 리드코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일 오전 9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9시 이전부터 공방 보면서 하는 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또 배려를 해주셨어요. 9시 반부터 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니까요. 자, 오늘 리드코프 보고 분명히 매력을 느끼신 분들 있으시죠? 주저하지 말고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사무엘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 링크 안내해드리고요. 또 내일 공개 방송도 함께 시청할 수 있는 링크도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 함께 힘을 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개인의 선택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네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개인의 선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